역시 제 와이프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제 사랑하는 G3와 함께 오늘 발표에 쏟은 모든 노력과 관련된 영광을 제 아내에게 돌립니다. 이래봬도 꽤 괜찮은 발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코르틴 발표 이번이 두 번째예요. 올해 4월 때 C++ 5회 세미나 때 코르틴의 좀 약간 내부 디테일한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었고, Exploring the C++ 코르틴, C++ 코르틴 알아보기, 컴파일러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이번에는 세션을 준비하는 건 좀 실제로 써보는 내용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르틴을 지금은 쓰지 안 써보셨죠? 다른 언어의 코르틴 써봤다. 아마 C샵 하시는 분들 코르틴 써보셨을 것 같고, 요즘 또 코틀린에서도 코르틴 한다고 이게 한참 되게 강조하는 거 봤고, 혹시 고 언어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또 코르틴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C++에서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 부스트도 코르틴 라이브러리 2개나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써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르틴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넣었고, 실제로 제가 코르틴을 좀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써봤다, 그런 경험담적인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 사람이 저때 저런 얘기를 했었지 하고 그냥 생각나면은 찾아볼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C++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 운영진을 맡고 있고, 알차라라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쪽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GitHub 계정은 이제 룸클리프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정을 파놓고 있는데 팔로우하지 마시고요. 딱히 팔로우해도 제가 스타를 많이 받거나 포크를 많이 뜨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 발표의 참고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역시 표준 드래프트는 지금 C++ 20 스탠다드 문서 나오기 직전 상태라서 N4830 문서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계기가 이 동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맥넬리스랑 케니커가 11비컨 16에서 이제 당시 되게 초창기 상태인 코르틴을 윈도우즈 런타임, 위날티 쪽에다 적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좀 되게 꽤 팬시한 예제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프로젝트 하시려고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내 방법으로 해봐야지, 다른 플랫폼에서 해봐야지 하다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케이스죠. 이거 외에도 시스템 API 관련해서 문서는 리눅스나 FreeBSD는 항상 그렇지만 프로그래머 매뉴얼이 있죠. 그냥 맨 페이지 열어가지고 보시면서 개발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있고, 윈도우 32 API는 MSDN에 참고했고, 캐니커 이 사람이 위날티를 만든 사람인데 이제 코르틴과 스레드풀 관련해서도 약간 포스팅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눈에 띄는 거 하나만 가져왔을 뿐이고, 실제로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게 좀 많은 꽤 괜찮은 포스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코르틴 관련해서 입문 자료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정리를 해왔는데, 국내에서 한글 자료는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게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저 이제 C++ 코리아 5회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이제 매트피디라는 분께서 코르틴 관련 링크들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일종의 큐레이션을 좀 해놓은 건데, 여기 나중에 자료를 받으셔가지고는 저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LLVM부터 시작해서 어떤 발표 동영상들이 있고, CPP콘, 미팅 CPP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약간 좀 핵심적인 동영상만 찝어보면 이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에도 동영상이 있긴 했는데 그건 실제로 좀 쓰는 이야기고 아카데믹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처음 접하신다면은 맨 밑에 있는 제임스 맥넬리스의 Introduction to C++ Coroutines,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C++ Coroutine Under the Cover, 그 다음에 Naked Coroutines Live with Networking, 저 3가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다루는 것들은 C++ 코르틴 관련해서 약간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시스템 API 코르틴을 좀 함께 결합하는 예제들인데, 제 개인 프로젝트로 이미 하나 GitHub 저장소가 있습니다. 굳이 가시지 마시고요. 오늘 발표한 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좀 직접 해보셔야지 익히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빌드 되고 스크립트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오늘 사용할 건 이제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랑 E4를 쓸 거고, 윈도우는 윈30 스레드풀의 콜백만 사용할 겁니다. 원래 약간 더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FreeBSD 쪽에서는 저희 KQ 혹시 써보신 분?
KQ, 네 있으시군요. 역시 확실히 KQ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KQ 예제도 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Q&A도 가능한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제가 Q&A를 못했거든요. 시블 코르틴 관련해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사실 저는 이 한마디면 된다 생각해요. 도널드 크누스라고 이제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 1권에서 Subroutines are special case of coroutines라는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브루틴은 코르틴의 일부분이다라는 얘기고 이제 여러분이 서브루틴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던 게 사실은 코르틴으로 프로그래밍 이미 다 해본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코르틴이라고 막 좀 당황스럽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렇게 느끼시지 마시고 이미 쓰던 게 사실 코르틴의 일부분만 가져다 쓰는 거였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 설명부터 좀 시작할 건데 이제 저희 루틴은 사실 명령의 집합을 말하죠. 근데 루틴이란 거는 이제 명령들을 순서 있게 배치를 쭉 해놓은 거 어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명령이란 거는 이제 기계가 어떤 행동작을 해야 된다. 지금 어셈블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틴은 총 4가지 상태 변화를 해요. 첫 번째가 호출. 그래서 루틴의 시작점으로 딱 점프인 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그래서 루틴의 가운데 어딘가로 점프하는 저희 뭐 if문에서 분기하는 것도 사실 활성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단 같은 경우는 종결하지 않고 다른 루틴으로 이제 점프 혹은 이제 저희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은 뭐 리턴 같은 게 있겠죠. 종결 같은 경우는 루틴의 끝까지 다 훑은 다음에 루틴의 상태나 소멸을 전부 정리하고 저희 아마 에필로그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루틴의 에필로그까지 다 마친 다음에 정리 작업을 한 것을 파이널라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서브루틴이라는 거는 호출과 종결을 할 수 있는 루틴을 말해요. C1의 모든 함수는 서브루틴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표준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C의 모든 함수들은 다 로컬 스코프가 있죠. 오픈해서 브레이스로 열고 마찬가지에 그 페어가 되게 브레이스로 닫고 콜이 있으면 리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쪽에서 서브루틴의 다 끝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이 호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코르틴 같은 경우는 여기서 2가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출, 종결과 더해서 중단, 재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코르틴이라고 합니다. 언어마다 구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림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루틴이 가운데까지만 갔다가 멈추고 나가고 나중에 다른 루틴에서 그 코르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멈췄던 지점에서부터 쭉 다시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티뉴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종종 쓰는데 중간까지 갔다가 딴 데 가서 다시 자기 할 일 하고 돌아와서 멈춘 지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코드를 짤 수 있으면 그것을 코르틴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합니다. 구현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크게는 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스택풀과 스택레스입니다. 호출 스택이 있는 경우 코르틴의 구현 방법을 이제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는 건데 뭐 스택풀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중단한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함수 프레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 스택이란 건 쌓였다가 해제되고 쌓였다가 해제되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멈췄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 함수 프레임을 보존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함수 프레임 관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사실 구분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스택풀 같은 경우는 스택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콜 스택에다가 코르틴의 함수 프레임을 그대로 넣어놓고 나중에 돌아오는 방법이고 스택레스는 함수 프레임을 아예 그냥 힙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뭐 사실 묵시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동작 할당이 일어나고 함수에서 리턴하면은 동작 할당을 해제하는 그런 코드가 이제 묵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스택레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C++20에 들어오는 코르틴 같은 경우는 스택레스를 택했습니다. 스택풀 구현 방법을 택한 라이브러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스트 코르틴이 이제 이쪽에 속하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혼자서 이제 인스트럭션이라든가 어셈블리 포터블 하지 않은 방법 어셈블리를 직접 사가지고는 막 스택을 조작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현한 라이브러리도 상당히 좀 있어요. 컴파일러 지원 현황을 약간 지금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은 권장 버전입니다. 제가 좀 경험을 좀 해보고 이 버전 정도를 쓰시면 적당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컴파일러 옵션은 제가 파란 색깔 넣었습니다. MSVC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뭐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이런 거 가리지 않고요. 15.7.13 그 다음에 컴파일러 가끔씩 버전 볼 수 있는데 버전은 이제 141 혹은 그 이후 버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pp latest 그 다음에 /await 이 2가지를 주시면은 코르틴을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리눅스나 아니면 이제 윈도우즈에서 클랭을 설치할 때는 클랭 6.0.1 이후 버전을 쓰시면 되는데 클랭 6이면 되고요.
이제 윈도우에서 윈도우랜다 그 맥킨토시에서 쓰는 애플 클랜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티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사실 들어온 지 좀 됐거든요. 그리고 플래그로는 이제 뭐 CPP 20을 쓸 거야. 그다음에 제가 20이 아닙니다. EA입니다.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업로드를 할게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이제 리브 C++를 사용할 거고, 그 이제 그누 리브 스탠다드 C++를 사용하면은 코로틴 코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레이티스트 버전에서는 이게 옵셔널 플래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TS가 사라져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코르틴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9버전들 같은 경우는 코르틴 플래그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그 코르틴 TS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기 바로 전주, 그러니까 딱 지난주죠. 딱 지난주에 이 GCC 쪽 코르틴 관련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분께서 발표 자료를 또 만드셨어요. 사실 제가 시간 문제로 그 부분을 다 반영하진 못했는데, 저 혼자서 이제 약간 트래킹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GitHub 저장소로 이미 이분께서 GCC의 익스페리먼털 브런치를 따가지고 작업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냥 F 코르틴스 플래그를 넣으면은 GCC에서도 지원하고, 이제 지금은 익스페리먼털 브런치지만 아마 여러분 GCC 10을 실제로 쓰실 때 혹은 뭐 11 버전까지 가면 아마 제대로 머지돼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총 4가지 상태 전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루틴에서 호출, 종결, 중단, 재개. 그래서 이제 각각의 10 코르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호출할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 서브루틴 호출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고요. 종결할 때는 이제 코 리턴이라는 새로운 이제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고, 코 어웨이트, 코 일드라는 단 1항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중간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딱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멈춘 지점을 다시 돌아가는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코르틴 핸들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resu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다시 멈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벌브 코르틴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함수 안에 다음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함수는 코르틴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코어 웨이트, 다음은 코 일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코 리턴도 처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냥 이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코어 웨이트, 코 일드만 있으면 된다. 코르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웨이터블, 그러니까 중간에 서스펜션을 관리하기 위한 타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미스라고 해서 저희 코르틴 코드 관련할 때 프레임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스태글리스라고 할 때 그것은 힙 스토리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보통 힙 관리할 때 언제 멀록하고 언제 프리하고 뉴 딜리트하는 타이밍 같은 거 다들 신경을 좀 쓰시잖아요. 그런 걸 제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미스 타입이라는 걸 저희가 작성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뭐 코르틴 프레임 할당과 해제 말고도 코 리턴 처리 혹은 뭐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명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르틴 핸들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이제 코르틴 중간에 멈춘 지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라이브러리 지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는 거,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마지막에 디스트로이, 명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제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죄송합니다. 핸드 타입에서 처리를 하고요. 뒤쪽에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코르틴 코드를 만나면은 아마 조만간일지는 모르겠네요. 한 1년? 2년? 2년쯤 되면은 만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딱 3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웨이터블 써서 어떻게 멈추는가, 프로미스 써서 호출과 반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핸들을 써서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 컨텍스트에서 멈춘 지점으로 돌아가는가, 이 3가지를 가지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코드 짜는 거과 리뷰하는 것도 다 이 부분에 약간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어웨이터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죠. 사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넣었던 내용들인데 처음 들으시는 분이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다 제 발표 안 들으셨잖아요. 아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제 헤더 파일 같은 경우는 CPP 17, 그러니까 코르틴 TS 단계, 익스페리먼털 단계에서는 익스페리먼털 코르틴으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 CPP 0에서는 코르틴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르틴 아직 구현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딱 이 9월을 기준으로는 익스페리먼털 코르틴으로 이 예제들이 전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저 헤더 안에 보면은 스탠다드 익스페리먼털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이제 트라이비얼 어웨이터블이라는 타입들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스펜드 네버, 하나는 서스펜드 always인데, 이제 공통점을 보면
함수를 세 개를 가지고 있죠. await ready, await suspend, await resum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waitable 타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awaitable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awaitable functions라고 그냥 간단하게 퉁쳐서 부를 생각이고요. 각각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먼저 await ready에서 나 지금 멈춰야 돼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를 결정하고요. await suspend에서는 지금 멈출 때 코르틴 핸들을 이제 획득할 수 있도록 일종의 콜백처럼 그냥 동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await resume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중단점으로 회귀할 때 먼저 이 함수가 호출되고 중단점으로서 복원이 됩니다. 지금 뭐 약간 다들 눈빛이 갑자기 좀 세지셨는데 이거 설명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가 다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core await를 사용하면은 이 코드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갑자기 좀 내용이 좀 확 늘었죠.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맨 위에 awaitable이 있고 await ready, await suspend, await resume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waitable functions라는 건 사실 그냥 callback이라는 것이죠. 각각 좀 한번 다시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보시면 if ready 상태가 false면은 suspend를 할 것이고 이제 나중에 만약 true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suspend 없이 아래로 쭉 false를 하게 되겠죠. 중단한다면 코르틴 핸들을 저희가 컴파일러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마지막 중단점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보시면 여기 suspend 포인트 n번째 suspend 포인트 레이블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await ready가 false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코드들이 저희가 실제로 커버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ready가 false면은 await suspend하고 밑에 제가 주소가 달아놨죠. update suspend 포인트 플러스 return. 그러니까 저 if문 아래로 쭉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 멈춘 지점에서 바로 리턴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그림상으로 치면 이런 식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core await 한 코드가 저렇게 파란색 앵글 브레이킷으로 들어가 있고 ready, suspend 그리고 어딘가에 핸들을 줘버리고 나간다. 리줌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동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핸들에서 이제 핸들 닷 리줌, 코르틴 닷 리줌, 태스크 닷 리줌 하면은 저희가 아까 멈춘 이 서스펜드 포인트 레이블로 고투를 사용해서 넘어오게 되고 바로 어웨이터블 리줌 하고 저희 코어 어웨이트 밑에 있던 코드로 쭉 다시 이어진다. 멈춘 지점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레디가 true라고 하면 이제 이대로 바이패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중단 없이 그냥 현재 마치 저희 서브루틴 코드 한 것과 크게 다른 거 없이 아무 이펙트 없이 그냥 쭉 아래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보면 결국 이런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ready, suspend, resume 순서가 되고 suspend에서 핸들을 어딘가로 노출시켜주고 핸들을 통해서 resume 하는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림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좀 신경을 쓰긴 했는데 다른 발표, CPP콘 발표 같은 데서는 그림 자료가 사실 좀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미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프로미스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타입 시스템을 사용해서 코러팅 프레임을 관리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첫 번째로 반환 처리. 근데 반환이라는 것도 코 리턴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보이드 리턴하는 게 아니죠. 특정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저희 뭐 퓨처 프로미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리턴 타입이 있군요. 코르틴에서 리턴을 정의할 때 프로미스 타입이 있어야지만 정의할 수 있고 예외 처리 저희 그 퓨처 프로미스 페어 중에서 프로미스의 set exception 한번 써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것처럼 exception 핸들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프레임의 생성과 소멸. 그래서 프로미스에서 오퍼레이터 뉴와 딜리트를 오버라이드하는 방식으로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니셜 서스펜더, 파이널 서스펜더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호출 직후에 이제 프로그램을 코드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한번 끊고 나가서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파이널 서스펜더 같은 경우는 코르틴이 저희가 코 리턴을 한 이후에 코르틴 프레임을 소멸시키지 않고 보존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함수입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골라보면 저희가 항상 제공해줘야 되는 함수들만 적어보면 이렇게 총 4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리턴 보이드 혹은 리턴 밸류는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코 리턴을 언젠가 할 거니까. 그 다음에 get 리턴 오브젝트 이게 있어야지 저희가 코르틴 코드를 리턴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ception handling 보통 저희 이게 빠지면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initial suspend, final suspend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뭐 한번 실제 작성을 해보죠. 저희 example에서 리턴 타입으로 어떤 코르틴에 쓸 수 있는 리턴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컴파일러 코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굉장히 확 바뀌었죠. 제가 지난 발표 자료에도 좀 자세하게 넣었는데 이번에 약간 추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왔습니다. 중간에 위에 엄청나게 좀 번치 오브 코드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프로미스와 관련된 것만 찍어보면 이제 리턴 타입에서 t를 얻은 다음에 t에서 프로미스 타입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미스가 있다라는 것은 코르틴이 리턴 타입을 잘 정의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미스 타입을 어디든가 하나 만들어서 get return 오브젝트로 반환할 수 있는 개체를 만들어주고 이니셜 서스펜드, 파이널 서스펜드, 그다음에 핸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트라이 캐치.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unended exception을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이번 발표에서는 forget이라는 되게 정말 단순한 프로미스 타입과 코르틴을 위한 리턴 타입을 정의를 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제 forget 안에 멤버로 프로미스 타입이 있죠. 그다음에 initial suspend, final suspend, return void, get return object 이 네 가지를 제가 정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get return object는 forget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promise를 받아서 실제로 저 example에서 return하는 forget object를 만들 때 이 get return object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core return에서 return 값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void return이라는 뜻이니까 return void callback을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initial suspend. 보시면 이쪽에서는 지금 코드가 나타나지 않다 갑자기 제가 주석으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실제로 묵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코드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initial suspend에서는 suspend never, 그러니까 멈추지 않을 거야. 저희 함수 호출하면 바로 프로그램의 코드로 진입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래로 쭉 바이패스를 하겠죠. 파이널 서스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콜 리턴을 하고 나면 보시면 콜 리턴 파이널 서스펜드 밑에 깔린 걸 보실 수 있죠. 역시 여기서도 서스펜드 네버로 바이패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작성한 forget이라는 거는 코르틴을 위한 void retur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void 하는데 이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코르틴의 구성 요소 세 번째인 핸들, 마지막이 아니죠. 코르틴의 마지막 구성 요소 핸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웨이터블 프로미스 타입을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어웨이터블은 이제 중단을 위한 연산자를 관리하는 코어 어웨이트에 저희가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고,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함수 프레임과 예외 처리를 따로 해줍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냥 단순히 forget이라는 void return을 쓰겠다고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core return 처리가 들어가고, 그러면 호출은 서브루틴과 완전히 동일하니까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 빠진 게 있죠. 바로 어떻게 멈춘 지점으로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서스펜드 했다면 어떻게 중간에 소멸시키지, 이 부분도 사실 좀 약간 문제점이에요. 저희 파이널 서스펜드는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살짝 아슬아슬할 것 같아서. 코르틴 핸들의 역할은 라이브러리처럼 동작하면서 코르틴 프레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네 가지 정도를 지원하는데, 옵저버 기능, 그러니까 이 코르틴이 지금 다 끝났나? 코르틴이 콜 리턴을 했나? 그것을 검사해주는 던 함수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멈춘 지점으로 돌아가는 resume,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프레임을 소멸시키는 destroy, 그리고 특정 프로미스 타입을 위해서 이제 프로미스 개체, 그러니까 저희가 리턴 오브젝트 약간 조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지원하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틴 핸들이라는 것은 템플릿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안에 보이드 포인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르틴 저희 스택 리스트니까 당연히 프레임이 어딘가 동작 할당됐겠죠. 거기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유틸리티 함수들, 지금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 그냥 if에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쉽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불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함수처럼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resume, destroy, done 이 세 가지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마지막 중단 지점, resume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중단 지점으로 가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아까 저희가 core await resume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레임 소멸할 때는 디스트로이 부르고, 콜 리턴 했는지 검사할 때는 던을 호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 핸들은 프라이빗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드 포인터로 바꾸는 기능은 약간 좀 유틸리티성, 상호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용례를 한번 좀 보면은 저희 resume until done이라는 좀 이상한 이름의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선가 코르틴 핸들을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코르틴 어드레스가 널 포인터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다음에 던이 true가 될 때까지 resume을 계속 해줍니다.
다 끝나면 디스트로이 해줘야겠죠. 보시면 이제 더하니를 통해서 종료 리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줌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코르틴 디스트로이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그 즉시 소멸해주는 기능을 하죠. 윗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희 리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중단 지점으로 고투 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리줌에서 코어 웨이트 한 지점으로 다시 쭉 하고 진입해 들어오는 화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상으로 어웨이 쪽에서 다시 코드 가져와 보면은 저희 서스펜드 포인트로 진입하기 때문에 아까 이 지점에서 밖으로 나가고 핸들 통해서 이렇게 슉 하고 서스펜드 포인트 들어오고 리줌으로 밑으로 흐르게 되겠죠. 실제 내부에도 고투 워닝이 막 나오는 걸 보면은 컴파일러 생성한 코드에도 고투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줌을 한 뒤에 또 다른 어웨이터블 만나서 서스펜드를 할 수도 있고 콜 리턴을 해서 이제 파이널 서스펜드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실제로는 이렇게 리줌을 끝났으니까 핸들로 이제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바로 디스트로이입니다. 정말 소멸해도 괜찮은가? 여러분 그 보이드 포인터를 보실 때 이거 딜리트 해도 되나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실제로 그냥 보이드 포인터를 받으면 이거 딜리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스택에 있는 거 준 건지 전역 변수를 준 건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코르틴에서도 이 문제 같이 있어요. 코르틴 보이드 핸들 보이드라는 건 사실 보이드 포인터가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파이널 서스펜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코르틴에서 플로우가 흐르는 걸 보면은 맨 위에서 프레임이 생성되고 이니셜 서스펜드 어디선가 코어 어웨이스를 했을 것이고 밑에 코 리턴 한 다음에 파이널 서스펜드로 넘어갑니다. 그럼 파이널 서스펜드 다음에는 프레임 디스트럭터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파이널 서스펜드에서 멈췄으면 디스트럭터를 호출 안 했으니까 딜리트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디스트럭션이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널 서스펜드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그러면 더블 딜리트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파이널 서스펜드에서 이제 always 멈춰라라고 했다고 하면 이미 중단된 상태가 됐으니까 아무도 이거 건드리지 않고 있네. 딜리트 해야지. 딜리트 할 수 있고 만약 서스펜드 내보면은 프레임은 이미 맨 마지막에 있는 프레임 디스트럭터까지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블 딜리트가 된다입니다. 코르틴 플로우 디자인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디스트로이도 좋은가? 핸들 쪽에서는 사실 이걸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는 좀 되게 위험한 코드입니다. 코르틴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프레임 내 변수들이 이미 소멸됐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추측은 있지만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프로그래머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지금 한 27분 정도가 됐는데 리누스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서스펜드 포인트 변수를 그러니까 저희 서스펜드 포인트 인덱스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점으로 같은 리줌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코르틴에 기다리는 건 한 번 멈췄으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고 또 다음으로 내려가는 건데 아까 멈췄던 지점으로 두 명이 동시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로우에 대한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언핸들드 엑셉션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SH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비주얼 그 뭐냐 CL 컴파일러에서. 네.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빼버렸군요. 잠시만요. 제가 관련된 코드로 잠깐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가 딱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try 밑에 catch로 점점점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아키텍처 그러니까 X86이면은 스트럭처드 exception 핸들링이 될 수도 있고 X64면 그냥 스탠다드 핸들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스탠다드 핸들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말씀하시죠. 네,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스택 리스트로 관리할 때 이 여기서 new delete가 어느 영역에 대해서 일어나느냐인데 그냥 멀록과 free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현재 메인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버추얼 힙 쪽을 쓰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17에서는
저 V141 언더바 XP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랫폼 툴셋이. 근데 네. 거기서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컴파일러 자체는 이제 지원을 하는데 플랫폼 툴셋을 이제 XP를 지원하는 툴셋 쓸 경우 제가 사실 XP 빌드를 좀 제외시킨 지 꽤 됐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 확답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발생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멀로 프리로 해도 충분히 퍼포먼스도 나오고 별 이제 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제가 아까 잠깐 참고자를 보여드렸던 비주얼 CPP콘 동영상들에도 잠깐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의심이 가신다면 아예 건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되게 축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힘 영역에 그 스택을 저장한다고 전 이해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그게 깊어져서 용량이 모자랄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스택풀 기반으로 구현한 라이브러리도 이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스택은 막 기가바이트 단위로 쓰는 이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희 메가바이트도 잘 안 쓰고 킬로바이트 단위로 되게 좀 속도를 좀 많이 올리려는 분들께서는 좀 신경 써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택풀에서 제가 사실 시도해보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제 무제한적으로 쓰진 않는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아까 컨셉 할 때는 아무도 질문 안 해주셨는데 갑자기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바로 리눅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발표에서 좀 되게 메이저한 부분이 다 리눅스 쪽에 몰려 있고 윈도우라던가 다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구나를 보는 형태로 제가 디자인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참 이건 지금 화면을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참고 동영상을 봤던 게 윈도우즈 런타임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작을 윈도우즈 SDK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다행히 그리고 관련 비슷한 기능을 리눅스에서도 해보자. 맥킨토시 그냥 FreeBSD에서도 좀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리눅스 파트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완성한 기능들입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uspending for an event and resume with a loop라고 한번 진행해 보죠. 제가 여기서 하려는 일은 이런 거예요.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코어웨이트 해보자. 제 뭐 리브 이벤트 같은 거 쓰신 분들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이런 코드 작성하고 싶단 겁니다. 어디선가 이벤트 웨이팅 코르틴이 있어서 코어웨이트 E 하고 기다려주면 어디선가 E.set 하고 이제 이벤트를 시그널 노티피케이션 해주겠죠. 그러면은 저희 멈춘 지점으로 돌아가서 쭉 다시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이벤트 오브젝트를 재사용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제가 되게 윈도우즈에서 이미 아마 C샵 쪽에도 이게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오토 리슨 이벤트라고 지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쓰면 이걸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제 서베이를 막 시작했죠. 당연히 리눅스 리얼타임 익스텐션이 좀 필요합니다.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를 쓸 거니까. 그 다음에 I/O 멀티플렉싱을 할 거기 때문에 E4를 좀 봐야 됐죠.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건 사실 파일 라이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이벤트 개체다라고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매뉴얼 페이지 설명을 제가 해석한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리시빙 처리를, 웨이팅 처리를 파일 I/O처럼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하면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인 거고, 리드를 하면 이벤트 웨이팅인 거죠. 특징이 있다면 당연히 뭐 리눅스 리얼타임 익스텐션 죄송합니다. 리눅스 리얼타임 익스텐션이니까 시스템 디펜던트 하고요. 그다음에 I/O 길이가 고정적입니다. 항상 8바이트 언사인드 인티저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매뉴얼에 보시면. 그다음에 누적 한 라이트가 쓰면 쓸수록 누적이 되는데 누적 한계 값이 따로 좀 존재합니다. 보시면 마지막이 이 F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마이너스 1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더 내려간 값을 쓰고 있죠. 시그니처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왼쪽에 인트는 당연히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하는 것이고 이니셜 밸류 그다음에 플래그 이렇게 주는 거 보실 수 있죠.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잠깐 하자면 커널 오브젝트로 접근할 때 쓰는 핸들을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티저를 쓰지만 랭귀지에 따라서는 뭐 이제 uint 포인터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클로즈 처리를 필요합니다. 이제 클로즈 그냥 클로즈 처리가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일 like하다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건 제가 편의상 쓰는 용어고 보통 파일 혹은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입출력이 가능한 개체를 통칭하는 말이고 입출력을 할 거니까 당연히 read write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파일, 소켓 혹은 뭐 시스템 파이프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보통 이제 레이어를 좀 구분해 보자면 유저 스페이스가 있고 시스템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가 안쪽에 있는 어떤 OS 파이프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고 로컬 파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소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바이트 어레이 가지고 read write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파일 like하다라고 저는 그냥 표현하는 것이죠. 리눅스 리얼타임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좀 범용을 쓸 수 있게 파일 디스크립터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걸 말하고요. 보시면 이제 뭐 보통 실시간 처리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아마 한 번쯤 다 써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좀 그렇지 제가 너무 아싸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시그널 파일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OS 시그널을 수신할 때 사용합니다. 저희 보통 시그널 핸들러 루틴을 쓰기도 하지만 시그널 파일 디스크립터 쓰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수신할 수 있다는 약간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죠. 제가 오늘 쓰려고 하는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벤트 발생을 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 간격, 저희 프로파일러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아마 타이머 파일 디스크립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이퍼 파일 라이크로 지원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I/O 멀티플렉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컴패티블한 방법으로 익스텐션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는 거는 많은 I/O 컨텍스트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말하고 저희 관련해서 유명한 예제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C10K 프로그램이 있죠. 1만 개의 커넥션을 동시에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보통 멀티플렉싱의 대상이 되는 건 컨트롤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프로세서 보통 스레드죠. 동시적으로 단일 프로세스 동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핵심이고 보통 포직스와 셀렉트, 폴 같은 걸로 저희 시스템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셀렉트는 시스템 쪽에 가져오고 폴은 따로 또 폴 헤더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폴 가지고 한번 코드 패턴을 좀 보면은 네, 제가 왜 뒤로 가면죠? 손가락이 갑자기 또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위쪽에 보시면 파일 디스크립터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포커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폴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 상태를 한번 쿡쿡쿡 찔러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제민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싱을 다 맞게 해주는 것이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폴에선 카운트를 주지만 개수만 알려줄 뿐 어떤 애들이 실제로 동작했는지 그 뭐 포인터로 알려준다거나 뭐 파일 디스크립터 인덱스 값을 알려준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폴 넣을 때 저 위에 포커스 단계에서 이제 폴 파일 디스크립터 저 포인터 어레이를 좀 약간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령 지금부터는 아웃바운드 소켓들만 검사할 거야. 지금부터는 인바운드 소켓들만 검사할 거야. 이런 약간 좀 부가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스페시픽한 기능으로 좀 전에 것들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저 스페이스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수동으로 관리되는 부분, 지금부터는 얘네들에 대해서 폴링한다. 지금은 이 소켓들에 대해서 이 파일들에 대해서 폴링한다는 것을 전부 그냥 이 폴 오브젝트에다 레지스트레이션 해놓고 나중에 이 폴 오브젝트에서 이제 쭉 얘 지금 발생했어, 얘 발생했어, 얘 어떤 거 발생했어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강조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관련 함수들을 볼까요? 뭐 당연히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어내니까 이폴 크리에이트가 있고 이폴 오브젝트 생성하고 이폴 컨트롤을 써서 이폴에 파일 디스크립터 등록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폴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그냥 이벤트 값을 어떤 그 인티저 플래그 셋으로 표현하고 있고 밑에 이폴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유니온을 써서 유저 커스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드 포인터를 저희가 코르틴 핸들로 쓰겠다라고 여기서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이폴 웨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이폴 파일 디스크립터에 노티피케이션 온 거를 전부 나한테 가져와라. 누적되어 있는 노티피케이션들을 나한테 가져와라 라는 기능이죠. 어웨이터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오브젝트니까 저희 항상 생성자 소멸자 신경 쓰죠. 그 다음에 ready, suspend, resume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ready 같은 경우는 노티피케이션이 이미 왔는지에 따라서 멈출지 그대로 내려갈지 결정할 것이고 suspend에서는 이 코르틴 핸들을 받으니까 이것을 이 폴에다 등록할 때 유저 데이터로 줄 겁니다. 그러면 리즘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벤트 쪽에서 누가 이제 셋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벤트 오브젝트에 write를 해주면은 저희는 이 폴에서는 이제 그걸 감지해줄 거고 저희가 반환 받아서 이제 coroutine.resume
멈춘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핸들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폴링 수행하는 함수를 하나만 사용하도 좀 약간 강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이건데, 이 함수 하나만을 통해서만 이제 오토 리셋 이벤트 타입들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아마 왜 이벤트 루프 같은 걸 안 만들고 이렇게 했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뭐 파이썬 같은 것들 보면 이벤트 루프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그젬플 중심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프로그래머가 한 번에 봐야 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인지적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별도로 릴레이션 관리가 필요하다면 한 번에 더 랩핑을 해서 이벤트 루프 타입을 만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함수를 통해서 제가 보시면 포문에서 코르틴들을 쭉 포문으로 받아오죠. 레인지도 포문을 받아오고 밑에서 그냥 받아오는 족족 리줌 해주는 것이죠. API 배치를 좀 해봅시다. 저희 아까 코르틴 그림 다 기억나시죠? 네, 안 까먹으셨죠? 네, 하나씩 배치해보면 이쪽엔 어웨이터블에 속할 부분이에요. 오토 리셋 이벤트에 보시면은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 이폴 컨트롤, 그 다음에 리드라고 이제 이벤트 실제로 기다리는 기능,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컨슘하는 기능을 보실 수 있고, 핸들 쪽에서는 이제 시그널드 이벤트 태스크라고 해서 이폴 웨이트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제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하겠지, 그건 라이트로 그냥 랩핑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리스 이벤트를 보면은 이제 생성자 소멸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await ready, awaitable이니까. 그 다음에 set, await resume, 그 다음에 await suspend, 이렇게 각각 제가 주석 달아놓은 시스템 함수로 매핑을 해줄 겁니다. 생성자 소멸자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생성할 때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로 이제 단지 저희는 바로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코르틴 내에서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로킹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non 블로킹 플래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 디스크립터 못 만들었으면 당연히 예외를 던져야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 유인트 64 스테이트라는 데다가 파일 디스크립터 저장합니다. 소멸자는 당연히 이제 스테이트에서 파일 디스크립터만 가져와서 클로즈를 하는 것이죠. 스테이트가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await ready 내에서는 사실 is signalled라고 검사를 할 건데, 저는 사실 저 스테이트를 비트 마스킹을 써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왼쪽으로 이제 63번 Shift 했으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most significant bit 쪽만 이제 0, 1을 가지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is signed라는 것은 맨 왼쪽에는 MSB가 1이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get event file descriptor는 그냥 MSB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바이패스를 시키면 파일 디스크립터 되겠죠. 여기서 MSB를 쓴 이유를 혹시 알 것 같다. 한번 님이 설명하셔야지 왜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왼쪽으로 Shift 63번 했으면은 사실 저 63비트를 넘어설 정도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파일 디스크립터 2의 31승만큼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리소스 없다고 이제 에러 넘버를 만나게 그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64비트가 있다고 해도 왼쪽에 한 5비트, 6비트까지는 저희가 생각보다 프리 스페이스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점을 이용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셋 할 때는 저희 이즈 시그널들을 검사해서, 이미 시그널들은 또 한 번, 두 번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 가져와서 notify 이벤트라는 함수를 호출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 지금 방금 노티피케이션 했어라고 마스킹을 해서 값을 저장하는 거죠. notify 이벤트는 되게 간단해요. write를 그냥 해버립니다. 어떤 값인지 중요하지 않죠. 저희는 그냥 노티피케이션 됐다 안 됐다만 검사하는 거니까. 실패하면 당연히 예외를 던져줘야 되고요. 그래서 await resume 쪽으로 다 이제 가보면은, 여기서는 실제로 지금 파일 디스크립터를 받아와서 시그널이 이미 와 있으면은 당연히 누군가 write를 했다는 의미니까 consume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consume 이벤트라는 걸 호출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MSB를 지워서 0으로 바꾸고 세팅을 해줘요. consume 이벤트는 당연히 read로 매핑이 됩니다. 예외도 던지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디선가 셋을 해주면, 그러니까 네, 제가 설명 잠깐 잘못했군요. 머릿속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저희가 코어 웨이트 하기 전에 셋을 이미 한 상태라고 가정을 좀 해보죠. 그러면 바이패스를 해야겠죠, 상식적으로. 누군가 이미 알려줬고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럼 밑에 await resume, 둘이 어떻게 매핑이 되는가 좀 봅시다. 그러면 위에 시그널도 검사했었죠 저희. 그
그다음에 notify 이벤트를 했고 이 notify 이벤트는 뭐였죠? write 시스템 함수였다. 그다음에 await resume에서는 이제 시그널을 이미 받았으면 컨슘을 했기 때문에 리드 시스템 함수를 한번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그널을 먼저 받은 상태라서 서스펜드를 하지 않더라도 리드 카운트와 라이트 카운트가 일치하도록 설계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리스 이벤트의 서스펜드 파트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는 여기서 이폴 컨트롤을 사용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어디가 전역 변수를 하나 뽑아 놓을 겁니다. 디폴트 이벤트 루프가 되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그널드 이벤트 리스트하고 이름 좀 되게 못 지었는데 이렇게 좀 못 지은 이름이 있어야지 콜리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웨이 서스펜드 내에서는 이폴 이벤트란 걸 만들 거고 리퀘스트는 이제 보시면 엣지 트리거 그다음에 나 여기다 라이트 할 거야 그다음에 원샷 이렇게 세 가지 플래그를 넣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포인터로 이제 코르틴을 포인터로 바꿔서 저장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 시그널 이벤트 리스트에 그냥 try add를 넣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실패하면 그냥 예외로 던지게 처리를 실제로 했어요. 네, 아마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근데 질문을 다 했다가는 맞추기 저희 20개 하면은 시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어째서 원타임 레지스트레이션 썼냐라고 하면은 시스템 오브젝트 연결이 해제되지 않는다면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원타임을 썼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윈도우의 IO 컴플리션 포트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FD에 전달받았을 때 이게 이미 바인딩이 어딘가 돼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그냥 언제나 사용될 때마다 코어 웨이 할 때마다 자동으로 레지스트레이션 되고 리줌 되면은 레지스트레이션 해제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이죠. 어웨이 서스펜드에서 예외를 던지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보시면 서스펜드를 벗어나면은 코어 웨이트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스펜드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 부분을 페일 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웨이터블 내부에 오류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미스 타입이라든가 이것저것 손을 좀 많이 대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코드를 레디로 옮기면 어떨까? 그러면 레디에서 리즘으로 바로 그냥 바이패스 시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디에서 뭔가 좀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리즘에서 그걸 다시 또 쉽게 말하면 리셋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선가 셋업을 했으면 티어다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기한 코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시그널 이벤트 리스트를 한번 어떻게 짰나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폴 이벤트에 배열이 있고 커패시티가 있고 이폴 파일 디스크도 있죠. 생성자 소멸자, 그다음에 try add wait가 있습니다. 생성자 소멸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저는 get 페이지 사이즈 써서 내가 메모리 페이지 2개만큼의 배열을 미리 할당해 놓고 이벤트 버퍼로 쓰겠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냥 보시면 이폴 크리에이트를 만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로즈를 해야겠죠. 그럼 트라이 애드를 해볼까요? 트라이 애드에서는 이제 제가 되게 깔끔하게 썼다고 나는 자신을 하는데 한번 깔끔하게 봐주십시오. 보시면 오퍼레이션 코드는 이폴에다가 레지스트레이션 할 거다. 그래서 이폴 애드 그 다음에 에러 코드는 제로인데 이폴 컨트롤하고 오류가 없으면 반환 등록 잘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이미 있으면 모디피케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코드를 바꾸고 다시 트라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미 존재 상태 모디피케이션에서 등록 성공하면 반환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대 밖에 오류가 나면은 익셉션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혹시 고투 써서 안이 꼽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옵니다. 이거 코드 제너레이션 된 거 보시면은.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에서 제너레이터로 넘길 거예요.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쓰는구나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에서는 이폴 웨이트 쓸 거고 저 이벤트 버퍼 이미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거기로 쭉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트 -1이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예외 던질 거고 그 다음에 받아온 개수만큼 하나씩 일들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바깥으로 하나씩 톡톡톡 던져질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은 시그널 이벤트 태스크는 내부적으로 이제 코르틴 핸들을 받아와야 되니까 변수 하나 준비해 놓고 시그널 이벤트 리스트에 웨이트를 겁니다. 뭐 타임아웃은 일단 제로로 걸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 아까 유저 데이터 포인터로 코르틴 어드레스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코르틴을 생성해냅니다. 코르틴 핸들을 보시면 from address라는 함수를 쓰신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포인터로 썼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로직에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로직 에러 던지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벤트 리셋을 지금 코어 웨이트 시켰는데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럼 파이널 서스펜드로 이벤트를 썼다는 건데 그건 설계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받아온 코르틴에 다시 위쪽으로 톡 하고 포워딩을 또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폴 웨이트에서 한 이벤트들을 하나씩 받아서 거기 있는 코르틴들 꺼내서 하나씩 재시작을 해준다. 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죠. 보면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코어 웨이트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구현해 보니까 어웨이터블 타입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핸들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이벤트 루프 펑션이 나왔죠. 분석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은 저희 코르틴 핸들 보이드가 사실 보이드 포인트로 잘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유저 컨텍스트를 전달하는데 되게 좋은 기능을 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웨이터블과 핸들을 분리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코드를 간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리즘 순서를 제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폴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어떻게 그 이벤트 순서를 정리해서 반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벤트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리즘 순서가 항상 first in, first out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API 특성상 폴링을 피할 수 없다. 이폴 웨이트를 빼먹을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오브젝트를 라이트한 시점과 실제로 이벤트를 컨슘하는 시점이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벤트 루프를 누군가 안 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윈도우로 넘어갈 건데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좀 리눅스 프로그램 해봤다 하면 한 번쯤 질문이 나오지도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두렵군요.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한 손 들어 보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동영상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희 리즘을 다 수동으로 해줬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시스템에서 해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윈도우는 스레드풀 관련 기능을 좀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바로 사용해 볼 거예요. 이런 거죠. 저희 Work on Threadpool이라는 데서 Core Await, PTP Work, Pointer to Threadpool Work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 딱 한 라인만 하고 지나고 나면 이 아래쪽은 스레드풀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분석해 봅시다. 저희 콜백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윈드 32 스레드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거예요. 콜백과 시플백 코르틴은 되게 좀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백 같은 경우는 펑션과 아규먼트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아규먼트는 대부분 그냥 뭐든지 다 알아서 전달해 줄게 라고 보이드 포인터를 주는데 저희 코르틴 핸들이 보이드 포인터로 상호 변환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죠. 예컨대 pthread create에다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루틴은 실제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스타트 루틴 콜백이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그 스레드가 시작할 때 이 함수를 실행시킬 거야. 근데 보시면 아규먼트로 보이드 포인터를 하나 쓰는 거 보실 수 있죠. 저희는 그냥 어떤 리즈머라는 스타트 루틴에서 저 아규먼트로 받은 포인터를 코르틴 핸들로 바꾼 다음에 리즘만 해주면 일이 다 끝납니다. 콜백이 좀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아까 이제 그 질문해 주셨죠. 스포너 스레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을 시킨 웨이트를 호출하는 스레드와 이걸 나중에 리즘하는 스레드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핸들에 대한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거고 동시성 문제는 이제 좀 핸들에서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포인터 하나로 동시성 문제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웨이트가 사용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미스 타입과 어웨이터블 타입 설계를 모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림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콜백들이 있을 때 이게 스레드 1이고 이게 스레드 2죠. 그러면 핸들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윈30 스레드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쉽게 스레드풀을 새로 만들고 내가 거기다 스레드 등록하고 이런 것들 컨트롤할 수 있는 API를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우월한 기능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직스는 이거 다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잘 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커스터마이징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Pthread가 항상 그렇지. 보시면 스레드풀을 새로 만들거나 이제 해제하는 경우, 그다음에 스레드풀에 등록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를 클린업 시키는 기능이 있고 저희 초창기 코르틴 예제 중에 하나가 이걸 사용해서 구현된 게 있습니다. 저희 타이머라고 5분 있다가 나 깨워줘. 5초 있다가 이 코르틴 다시 재시작해. 이런 기능을 구현한 게 저 이제 블로그 비주얼 10불 팀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저 워크 아이템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볼까요? 일단 룩앤필부터 디자인 해보죠. 위쪽을 보시면 이제 저희 워커 펑션들이에요. 보시면 PTP 워크를 써가지고 이제 스레드 풀로 넘어간 다음에 일이 다 끝나면 저 렛치에다가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호출합니다. 렛치 같은 경우는 10불 20에 들어가 있는 그 컨커런시 헬퍼 라이브러리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 조인을 한다고 하면은 렛치를 하나 만들고 렛치를 넘겨진 상태로 이제 워크들을 딱 스폰을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렛치에서 웨이트를 해주면은 위쪽에서 카운트다운 하다가 모두가 끝나면은 저 웨이트 종료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코드가 상상이 좀 되시나요? 렛치까지 설명해야 되나가 사실 좀 저는 되게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란 걸 알겠다? 네,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군요. 사실 설명이 좀 디테일한 게 많이 있었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깎았거든요. 195페이지 정도 만들었었는데 지금 136 정도로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쳐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갭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레드풀에다 핸들을 전달할 건데 PTP 워크도 한번 짜보도록 하죠. 당연히 이제 저희 윈32도 콜백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거기 넘겨주고 콜백을 정의해줘야 돼요. resume on thread풀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create and submit이라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await ready, resume, suspend가 있죠.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심지어 멤버가 하나도 없어요. 즉 이게 제로 사이즈의 타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PTP 워크의 await 펑션을 보면은 ready 같은 경우는 언제나 false를 리턴 시킬 겁니다. 무조건 스레드 풀로 넘어가라는 뜻이죠. suspend는 resume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suspend에서 create and resume submit work라는 걸 호출할 거고 문제 생기면 이제 예외를 던져야겠죠. 한번 봅시다. resume on thread pool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워커 스레드에서 이걸 깨우는가? 저희 아까 사실 다 한 얘기죠. void 포인터를 from address로 코르틴들로 바꾼 다음에 끝났는지 확인하고 resume 해준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PTP 워크라는 거 받았는데 저희가 이 윈32 스레드풀에서 워크 유저 아이템은 동적 할당 쉽게 말해 리소스 할당한 거기 때문에 리소스 해제도 해줘야 됩니다. 코르틴이 리줌이 잘 됐으면 일 다 한 거죠. 해제해줘야겠죠. 서밋 워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 당연히 저희 워크란 건 정의하자면 리줌 콜백과 코르틴 핸들을 넣은 겁니다. 리줌 콜백은 이미 아까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다 코르틴 어드레스를 아규먼트로 전달해주기만 하면은 일이 다 해결됩니다. 워크 할당에 실패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서밋 워크는 언제나 성공하기 때문에 여기 서밋 스레드풀 워크로 전달하게 되면 나중에 리주먼 스레드풀이 알아서 재시작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오케이죠. API 배치나 한번 다 그려볼게요. 제가 보시면 A 스레드 쪽에서는 그다음 A 스레드 쪽에 있고 워커 스레드 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A 스레드 쪽에 서스펜드 할 때 create 스레드풀 워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밋을 했었죠. 워커 스레드에서는 나중에 리즘 다 한 다음에 클로즈를 했었습니다. 더 좋은 배치 방법은 없는 걸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한번 배치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디버깅 해가시면은 되게 금방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코드 커버리지 이슈가 좀 있는데요. 코어 어웨이트를 쓰는 코드를 보면은 이제 어웨이트 하기 전이 있고 어웨이트 한 아래쪽에 있습니다. 포크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렛치를 만들어서 이제 일들을 워커 코르틴들을 쫙 하늘에다 생성해 버린 다음에 걔네 다 일제히 기다리기를 하죠. 위쪽을 보면 저 코어 어웨이트 위쪽은 A 스레드가 실행을 시키게 되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제 컬러를 넣었죠. 워커 스레드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크 조인 같은 경우는 A 스레드에서 이제 웨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좀 잘 쪼개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 어웨이터블을 보는 것만으로도 얘들이 어떻게 동작하겠구나라는 걸 분석하는 거는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평가를 좀 해보죠. 콜백을 써서 리줌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구현 결과는 PTP 워크를 써라는 윈30 스레드풀에다가 태스크를 넘겨서 거기서 워커 스레드가 코르틴을 다시 지속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분석한다면 이미 콜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코르틴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심지어 추가적인 멤버 베리어블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타입을 작성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되게 간결하게 짤 수 있었죠.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동시성 이슈에 대해서는 코르틴이 뭔가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패턴이니까 CPP 20에 들어오는 레치를 써가지고 이 패턴을 제가 생각하는 포크적인 패턴을 코르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FreeBSD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이 지금은 되게 그래도 좀 많이 간단하게 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이게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코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은 발표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뭐 녹화도 하고 있고 자료도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하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FreeBSD로 넘어갈게요. 목적은 리눅스 API에서 사용했던 경험들을 소켓에도 한번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I/O 멀티플렉싱을 했으니까 이거 소켓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트는 소켓으로 바꾸고 이폴은 KQ로 바꿀 겁니다. 부스트 RCO보다 좀 간결하게 작성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래서 위쪽에 뭐 어레이 바이트 어레이가 좀 있고 샌드 코르틴에서는 그냥 코어 웨이트 샌드 투 하는 것으로 이제 샌드 결과와 그다음에 에러를 쿼리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된 기능들 좀 분석을 해보죠. FreeBSD에서는 이제 KQ와 E4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 소켓은 무엇이 다른가? 그럼 어떻게 변환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KQ는 FreeBSD에서 이제 포식스 셀렉터와 폴을 이제 시스템 디펜던트하게 만든 거고 E4과 차이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가 KQ 같은 경우는 이벤트 필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E4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라고 해서 엣지 트리거, 레벨 트리거를 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KQ는 이제 하나의 함수에 좀 더 복잡한 인자 타입을 사용하게 만들어놨어요. E4 같은 경우는 E4 컨트롤과 E4 웨이트라는 두 가지 함수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KQ에서는 체인지와 이벤트 리시빙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마스터 함수 같은 거 하나 줍니다. 잠깐 볼까요? E4부터 다시 해보죠. E4는 헤더 가져오고 크리에이터 있고 컨트롤 있고 이벤트 타입으로 되게 간단한 타입을 하나 만들죠. 유니온이 걸려있긴 하지만 사실 두 줄짜리 타입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저희 포인터는 코르틴 핸들로 썼다는 거 기억하시죠? E4 웨이트와 E4 컨트롤이 분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KQ 같은 경우는 KQ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K 이벤트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유저 데이터는 당연히 코르틴 핸들로 저희가 쓸 거고요. 코르틴 핸들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K 이벤트라는 위쪽에 보시면 둘이 이름이 똑같죠? 그럼 당연히 저희는 struct K 이벤트 포인터로 명시를 해줘야 되죠. 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래서 제 코드에서는 그 K 이벤트 64비트를 썼습니다. 보시면 KQ와 밑에 change list라는 게 있습니다. KQ 오브젝트 변경할 땐 change list에 인자를 줘야 되고 KQ에서 뭔가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면 이벤트 리스트를 저희가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임아웃은 명시할 수 있어야겠죠. 소켓과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소켓은 상당히 세밀한 제어가 필요한 것 중에 리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프로토콜에 따라서 스캐터 겟더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뭐 데이터그램과 스트리밍 처리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죠. E4 파일 디스크는 고정기련인데 소켓은 힘들어요 이게. 또 레이어에 따라서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E4 파일 디스크립터는 레이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 레이어도 있고 프로토콜도 복잡하면 오류 원인과 처리 방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는 그냥 리드 안 하고 라이트만 했을 때 발생한 오버플로우 외에는 딱히 오류가 발생하면 소지가 없습니다. 또 소켓 같은 경우는 커널 내 버퍼에서 유저 데이터 개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희 바이트 스트림에서 스트럭트 특히 호스트 엔디안 그러니까 네트워크 엔디안과 호스트 엔디안을 바꾸는 과정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없는 거고 또 트랜스포트보다 상위 레이어로 가게 되면 인크립션이나 컴프레션 같은 것도 수행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소켓을 랩핑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파일 디스크립터가 훨씬 많은 정보량을 관리하는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코르틴 코드가 아니죠. 네, 그럼 프레임워크를 그냥 이미 있는 거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웨이터블로 소켓 대신에 I/O 오퍼레이션을 어웨이터블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I/O 워크 타입이란 걸 만들고 거기다가 하위 타입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할 생각이에요. 어떤 정보를 묶어서 처리할까 보면은 당연히 뭐 이제 데이터그램이면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에러 코드 이제 저장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또 버퍼 레인지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레디, 서스펜드, 리줌 세 가지
생각해 볼까요? 레디 같은 경우는 이제 non 블로킹이면은 저희 그냥 서스펜드 할 수 있고, 블로킹 소켓이면은 서스펜드 해버리면 중간에 끊고 넘어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이면 그냥 바이패스를 시킬 겁니다. 서스펜드는 글로벌 KQ 오브젝트 쓸 거예요. 아까 E4에서 글로벌 오브젝트 썼던 것처럼. 리즘 같은 경우는 실제 오퍼레이션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KQ를 향해서 상태 검사를 해줬고 그 다음 실제 처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즘에서 실제 처리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핸들 쪽에서는 당연히 E4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뭐 IO 태스크 타입이라고 그냥 얼라이싱을 걸 거고 웨이트 넷 태스크란 걸 만들 겁니다.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태스크를 받아서 하나씩 리즘 해주면 그게 바로 IO 멀티플렉싱을 하는 서브루틴이 된다. API 배치를 좀 해보죠. 다시 또 이 그림이 왔습니다. 이쪽에서는 IO 워크 타입, IO send to, IO receive from이라는 거 예제로 들 건데 레디에서는 이게 non 블로킹 소켓이 검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F 컨트롤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어웨이 서스펜드에서 등록을 할 거니까 K 이벤트, change 리스트를 쓸 거고 어웨이 리즘에서 실제 처리, send to, receive from 함수가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좀 약간 달리는데 양해를 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들 같은 경우는 웨이트 넷 태스크로 이제 이벤트를 받아오는 기능이죠. 이 폴 웨이트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KQ는 전액 변수를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볼까요? 위쪽에 보시면은 코르틴 핸들을 태스크로 만들고 그다음에 버퍼는 이제 스팬이라는 걸 쓸 건데 CPP20에 스팬이라는 헤더가 들어옵니다. 그냥 포인터랑 사이즈 타입이에요. IO 워크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태스크 지금 내가 어떤 코르틴을 쓰고 있는지 그다음 내가 어떤 버퍼에 접근하고 있는지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웨이 레디어 에러를 여기서 구현할 겁니다. 레디에서는 하위 타입에서 실제로 쓸 거고 에러는 이제 유인트 32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이건 뭘까요? 보시면 네, 제가 스포일러 해버렸네요. 이거 혹시 어떤 건지 알겠다. 나 이거 뭔지 안다. IO 컨트롤 블록. 네, 여러분 메일이 아니시군요. 이거 사실 윈32에 있는 오버랩들을 가져온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배치를 쓰고 있어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스토리지는 항상 필요한데 가능하다면 좀 포터블하게 코드를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윈도우에서 쓸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오버랩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IO 컨트롤 블록이 하는 역할은 이제 before API 호출하기 전에는 아규먼트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가 될 거고 API를 호출한 이후에는 결과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될 거예요. 볼까요? IO 워크는 어웨이 레디는 파일 컨트롤을 쓰죠. 그래서 지금 non 블로킹인지 검사해서 non 블로킹 소켓이면은 그대로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아래쪽으로 true로 갈 거고 만약에 블로킹 소켓이면은 이제 그냥 바로 바이패스를 시켜야겠죠. 에러에서는 그냥 내부 변수를 에러 타입으로 스태틱 캐스트를 해줍니다. send2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위쪽에 IO 워크가 있고 그 하위 타입으로 send2가 있죠. 이제 사이즈는 둘이 동일합니다. send2니까 어웨이 서스펜드 파트를 보면은 KQ에 등록을 해야 되는 녀석이죠. 봅시다. 태스크라는 내부 멤버 변수로 코르틴 핸들 저장해주고, 네. 이벤트 64에다가 핸들, 그 다음에 이벤트 라이트, 애드, 이제 보시면 이벤트 이네이블 원샷. 아까 원샷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플래그는 기본값 쓰고 유저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체인지를 해줍니다. 보시면 이 폴과 딱히 다른 게 없어요. 체인지 등록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 부분이 결국 제가 컬러링을 넣은 라인들인데 리시브 프롬에서 바뀌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리시브 프롬은 그냥 리드로 바뀔 뿐이죠. 그러면 어웨이 리즘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때는 send to 결과를 그대로 전달시킬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실제로 어드레스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send to에다 핸드 주고 그다음에 버퍼 제가 지금 어디다 데이터 패킷 받아올 거다. 그다음에 어드레스 레인지를 줄 겁니다. 그리고 저 인터널에는 아까 에러에서 썼던 녀석인데 현재 send to가 마이너스를 리턴했으면 에러 넘버를 저장해라 라고 코드를 작성한 것이죠. 네, 코드 그대로 전달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어웨이 리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까는 IO send to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send to가 있습니다. receive from도 딱히 다르지 않아요. 달라지는 건 오퍼레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O receive from도 또 결국 send to와 완전히 동일한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그럼 실제로 이거 한번 써볼까요? receive 데이터그램이라는 코르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버퍼 스토리지가 있고,
receive from 그다음에 워크에서 에러를 쿼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코드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IO 워크를 받아서 IO receive from으로 포인터 캐스트를 해버립니다. 둘의 사이즈는 같고 상위 타입은 IO 워크 타입은 어웨이터블 하지 않지만 밑에 있는 하위 타입은 어웨이터블 타입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 캐스팅을 해버리고 내부 멤버를 재사용할 수 있게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일종의 팩토리처럼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크 타입에서 하위 타입으로 바꾸면 되겠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상상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시면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KQ에서 코르틴을 한번 얻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타임 스펙, 그러니까 위에 받은 타임아웃은 크로노에서 쓰는 타입인데 밑에 저희 타임 스펙으로 C 언어의 타임 스펙으로 바꾸고 있고 KQ 웨이트 당연히 유저 데이터를 IO 워크로 가져와서 거기 있는 코르틴을 위쪽으로 평평평 전달해 주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저 웨이트는 아래쪽에 체인지 하면서 레지스트레이션 동과 매칭이 됩니다. 당연히 아까처럼 이제 이벤트 버퍼가 있고 KQ 파일 디스크터가 있죠. 생성자 소멸자가 있고 체인지와 웨이트가 있습니다. 체인지를 볼까요? K 이벤트에서 체인지 리스트는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이벤트 리스트는 널 포인터죠. 웨이트 같은 경우는 K 이벤트에다가 체인지 리스트가 널 포인터인데 이벤트 버퍼를 제공해서 이벤트를 쭉 받아오는 것을 구현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실패하면 여유를 던집니다. 그러면 KQ에서 리즘까지 해보면 이제 웨이트 넷태스크에서 시간을 주면은 나중에 멀티플렉스 서브루틴이 보이시죠? 위쪽에서 KQ 웨이트를 할 거고 위쪽으로 코르틴들을 평평평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재사용하기만 하면 리즘 해주기만 하면 되죠. 자 이제 평가를 좀 해볼게요. 소켓 오퍼레이션과 KQ를 좀 조합했어요. 이번 섹션을 시작할 때 떠올렸던 코드는 이런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core await send to 그리고 IO 워크 타입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싱 서브루틴 크게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건 이제 core await 소켓 오퍼레이션이었고 실제 구현한 것은 IO 워크 타입과 IO send to, IO receive from이라는 어떤 클래스 하이러키를 만들게 됐어요. 그 다음에 폴링 루틴을 하나 또 추가했죠. 분석 포인트는 오퍼레이션을 어웨이터블 타입으로 만든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어떤 소켓이나 이벤트 파일 디스크도 개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폴링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윈도우라면 어떨까? 네, 윈도우는 아까 콜백 쓰셨던 거 기억하시죠? 한계점은 오퍼레이션이 다양해지만 어웨이터블 타입이 많아지고 그만큼 코드가 보일러플레이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정리는 아마 한 3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발표에서 다른 것들은 C++ 코르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그래서 어웨이터블은 무엇인가, 프로미스는 무엇인가, 핸들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다뤘고 이런 쉐이프 오브 코르틴이라는 걸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러면은 저희 OS세미나 때 제 발표 자료를 한번 다시 쭉 훑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다룬 것들은 시스템 API와 코르틴 결합하는 경우를 봤죠. 리눅스에서는 오토 리셋 이벤트 만들었고 윈도우즈에서는 PTP 워커라고 스레드 풀로 넘어가는 기능을 만들었죠. FreeBSD에서는 이제 소켓 오퍼레이션을 랩핑했어요. 코드를 분석하면서 생각한 것들을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분석 포인트로는 이제 코르틴 핸들이 보이드 포인터 바꾸기 굉장히 좋다. 유저 데이터로 완벽한 타입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중단과 재개를 분리하는 코드 패턴에 대해서 보셨죠. 그래서 어디선가 폴링하고 어디선가 그냥 서스펜드만 한다. 오퍼레이션을 어웨이터블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KQ에다 소켓 오퍼레이션 줬을 때 이미 콜백을 사용할 때는 코르틴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윈도우에서 보셨죠? 각각의 한계점을 좀 볼까요? 한계점은 API 특성상 폴링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특히 이 경우는 리즘이 무작위 순서로 될 수 있다. 어떤 순서 제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폴이나 KQ를 쓰는 게 아니라 셀렉트나 폴 사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파일 디스크립터 그룹을 컨트롤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이 다양할수록 구현 코드가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send to 만들었고 receive from 만들었고 send stream, receive stream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레이어가 더 복잡하게, 레이어가 더 깊게 혹은 옵션을 반영한 코드 이런 걸 넣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타입들이 확 늘어나게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동실성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는 마무리고요. 저 이 프로젝트 발표 자료 관련된 것들은 전부 저쪽에 GitHub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 혹시 시간상의 문제로 질문을 제가 많이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이쪽 메일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에다 질문 올려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도 끝났으니까 저희도 질문 딱 2개만 받고 끝낼까요? 질문 있으신 분?